이들의 목적 그리고 한동훈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자유우파 국민들을 다시 혼란 속에 빠뜨리려는 것입니다. 한동훈이 나와서 또 어떤 분탕질을 하려는지 사람은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둘째, 자유우파 결집에 찬물을 끼얹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대권 도전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파 국민들을 분열시키려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탄핵이 실패할 경우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끝난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는 그 출발점이 어디서부터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초래한 주범이 있다면 그게 누굴까요? 단순하게는 민주당이 떠오르시겠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최초 탄핵의 방아쇠를 당긴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윤 대통령의 눈에 들고 발탁을 받기까지는 마치 입안에 혀처럼 굴다가 법무장관이 돼서도 온갖 말장난으로 인기에 영합하면서 온 국민을 홀리더니 막상 당권이라는 독자적인 권력을 쥐고 나서는 빛의 속도로 돌아서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잘근잘근 씹어대던 자, 이자가 결정적인 순간에 민주당과 손을 맞잡지 않았냐 하는 의문 또는 팩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살모사 또는 한모사라는 별명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한동훈, 혹시 이자를 두고 한 말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당권을 잃고 조용하던 그가 요즘 김종인이나 조갑지와 같은 아웃사이더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언제 등판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조언을 구하면서 간을 보고 있다는 것인데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최근 73년생 한동훈의 출생 연도를 따서 언더73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한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들에 관한 소식도 들리던데 참으로 가관이 따로 없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 탄신일을 기념한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우리나라에서 특정인이 태어난 연도를 따서 모임을 만드는 철없는 국회의원 나리들이 있다니, 그것도 국민의힘당 의원들이라니 입이 안 다물어질 지경입니다. 게다가 그 인물이 어떤 대단한 사람인가 했더니 사람도 아닌 살모사를 숭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사람 하나 잘못 들여서 이 개판이 된 국민의힘이 또다시 전국적으로 조롱을 받게 생겼으니 이 어쩌면 좋다는 말입니까? 이런 뉴스를 보면 화가 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서글픈 겁니까? 한동훈이 왜 갑자기 이 시점에 나서는 것일까요? 이자가 또 무슨 깽판을 놓자고 등판을 준비하는 것인지 혹시 누구 아는 분 계십니까?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51%를 상회하면서 탄핵 반대의 분위기가 전국을 휩쓸고 있는 시점, 이 시점에 저자가 다 된 밥에 어떤 죄를 뿌리려는 것인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한동훈의 이름을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는 최근까지도 국민의힘 대표였습니다. 타이틀만 보면 제법 대한민국을 지키는 자유파를 대표하는 인물처럼 보이지만 그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그 후에 당대표로서 해온 일들이 과연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만했는지, 그리고 그가 우파 정당을 대표할 만한 자격과 역량을 갖춘 자였는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첫째, 그가 만나고 다니는 자들이 어쩌면 저렇게 하나같이 좌파 냄새가 진동하는 자들 뿐인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그가 당권을 잡고 나서는 대한민국 보수의 가치를 수호하기보다 보수 전체를 폭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 마냥 그렇게 움직였던 사람이다. 이것이 저의 한동훈에 대한 기억인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셋째,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면 우선 기본적으로 인간이 먼저 돼야 하는 법인데 그가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존경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자신을 파격적으로 발탁해서 법무장관을 만들어주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들어준 분이 누굽니까? 한동훈이 혼자 지낼 때 불러서 밥을 챙겨주고 락앤락에 반찬을 싸주던 형수 같은 정을 베풀어준 분이 누굽니까? 기본적인 인간된 도리조차 모르는 자가 자나깨나 국민의 눈높이를 찾는데 이자의 눈높이의 실체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분이 아직도 계십니까? 이 시점에 한동훈 이자가 어떻게 윤 대통령을 배신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배신해왔는지, 계엄선포 무렵에 그가 어떻게 민주당과 손을 잡고 윤 대통령 탄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그 실체를 다시 한번 정의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자의 실체를 이 시점에 한번 까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방송에 앞서서 여러분께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신문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들어 동아일보가 특히 더 악랄하게 국민을 가스라이팅하는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에 타격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아일보 절독은 물론이지만 온라인 신문의 기사조차 클릭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문이란 영향력으로 먹고 사는 매체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분명히 큰 효과가 있고 그들도 굉장히 아파할 겁니다. 앞으로 중앙일보를 포함 동아일보 기사는 클릭조차 하지 않기 운동을 펼쳐주시기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아직도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채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구독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첫째, 한동훈이 우파일까요 좌파일까요? 이자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동훈이 노는 물은 깨끗하지가 않다는 생각입니다. 좌파들이 목욕하고 나서 더러워진 그 물에 들어가서 노는 자가 다름 아니라 한동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옛말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 이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김경률, 진중권, 김상욱, 한동훈이 영입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단 김상욱이란 자, 이 자가 국회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는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게다가 한동훈의 장인은 차이나 라이프라는 잡지를 발행한 찐 친중 인사고, 한동훈의 이모부는 민청항령 사건의 주동자로 알려진 인물이고 김일성주의자들의 수괴쯤 되는 신형복을 추앙하는 자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해찬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데다가 좌파 언론 프레시안을 설립한 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른바 사람이 노는 물이라는 게 있는 법인데 이런 물에서 한때 놀았던 것도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놀고 있는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보수를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이번 윤 대통령 탄핵의 핵심 키를 제공한 사람이 한동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민이 뭐였겠습니까? 192석의 의석에 재적의원 3분의 1을 완성시켜 줄 8석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충격적인 방법으로 그 8석의 의석으로 민주당의 고민을 해결해 준 자, 이 자가 한동훈이란 자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가결의 1등 공신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당연히 한동훈일 것입니다. 탄핵의 밤 한동훈과 이재명이 국회의 복도에서 서로 손을 맞잡은 사진, 그것은 한동훈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록물이 될 만했습니다. 셋째, 왜 한동훈은 그동안 집요하게 윤 대통령을 공격해왔을까요? 왜 총선 기간에조차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이 95%,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공격은 겨우 5%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그 행동의 이면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가나다로 순서를 매기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대선 주자로 자신을 이미지 메이킹하기 위한 차별화를 위해서 대통령을 공격했다는 시각. 나, 잠시 우파의 몸을 의탁하긴 했지만 한동훈은 원래 태생이 좌파로서 본능적으로 동족인 좌파를 물어뜯을 수가 없었다는 시각. 다, 총선에서 두 가지의 선택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최소 120, 30석을 넘기는 경우와 100석을 겨우 넘기는 경우 중 후자가 한동훈 자신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100석을 겨우 넘기기 위해서 일부러 윤 대통령 공격에 치중했다는 시각. 그래서 일부러 김건희 여사를 공격했고 대파 사건이 터졌을 때에도 그 악재를 덮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박대령 사건 때에도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공격하고 야당의 편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하는 등 모든 것이 선거에서 져야만 했던 그 속마음이 반영된 의도되고 계산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시각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더 필요한데 국민의힘이 108석을 얻었다는 것은 한동훈에게는 이것이 왜 최고의 황금 비율이 되는지 혹시 이해하시겠습니까? 국민의힘이 130석을 넘겼더라면 윤 대통령은 얼마든지 야당 견제가 가능했습니다. 한동훈도 3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야당의 편을 들도록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8석이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만약 한동훈이 자신을 따르는 최소한의 8명의 의원들의 찬성표를 민주당에 몰아주게 된다면 뭐든지 가능한 재직원 3분의 1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거부권의 무력화도 가능하고 소위 김건희 특검의 통과도 심지어 대통령의 탄핵까지도 그 무엇이든 가능하기 때문에 한동훈은 칼에 손잡이를 쥐고 있는 셈이고 대통령은 위에 칼날을 쥐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한동훈 입장에서는 100석을 겨우 넘긴 경우에만 대통령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대통령을 흔들어댈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22대 총선 기간 중에 왜 한동훈이 셀카 놀이만 몰두하면서 정부에 대한 두두는커녕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공격하고 전 국방장관에 대한 태도에서도 선거 기간 중에 윤 대통령 공격에 그렇게나 나섰던 것인지,
22대 총선이 끝난 후 윤 대통령으로서는 민주당보다는 오히려 한동훈의 공격과 분탕질 때문에 더 골머리가 아파왔던 것은 우리가 많이 보아오던 그대로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한동훈이 8표를 가지고 대통령을 협박하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한동훈에 대한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온갖 폐악질과 국정마비 사태로 인해서 국정위기를 타개하고 이를 정상화시키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가장 먼저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라고 규정하면서 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선 자, 이 자가 바로 한동훈이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민주당은 사실상 한동훈의 주장, 즉 계엄은 내란이라는 한동훈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적어서 윤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자기 계파에게 탄핵 찬성표를 던지도록 독려했던 자, 그래서 민주당이 너무나 고마워했던 자, 윤 대통령을 반국가 세력에게 내어준 자, 그래서 얻은 윤 대통령 탄핵의 1등 공신이라는 이름을 얻은 자, 이 자가 한동훈인 것입니다. 새파랗게 젊은 한동훈을 파격적으로 발탁해서 법무장관으로 당 비대위원장으로 낳아주고 길러준 자신의 생모를 잡아먹은 자, 그 자가 바로 살모사 한모사 한동훈인 것입니다. 넷째, 한동훈의 부인과 홍장원의 부인이 서로 막역한 사이라면 이번 탄핵 가결에 한동훈과 홍장원의 긴밀한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가나다로 정리하겠습니다. 가, 윤 대통령 탄핵의 1등 공신이라는 점에서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 홍장원은 메모지라는 물증으로 내란을 증언했고 한동훈은 최초 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한 자로서 이 둘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퀄 내란이라는 공식을 만들어낸 장본인들입니다. 결국 두 사람이 윤 대통령의 탄핵의 역할 분담을 한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 두 사람의 부인들끼리 막역한 사이라고 알려졌는데 홍장원의 체포명단에 한동훈이 있더라는 언급을 홍장원에게 직접 들었건, 홍장원 부인이 한동훈 부인을 거쳐서 한동훈의 귀에 들어갔건, 이 둘의 교감, 이 둘의 역할 분담, 이것이 국민이 보는 시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동훈의 홍장원의 거짓말에 놀아나서 민주당의 프레임에 올라타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을 주도했던 것이라고 해서 한동훈의 죄가 덜어지거나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애초에 노는 물이 그쪽이어서 듣는 얘기가 다 그쪽 얘기만 듣게 된 찐자파 한동훈이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민주당의 탄핵 논리를 뒷받침할 만한 핵심 증언,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스모킹건이 되었던 JTBC 태블릿 PC처럼 홍장원이 가졌다는 스모킹건인 메모지, 그러나 그 메모지 원본을 버렸고 다른 사람이 썼다는 새로운 메모지를 상식적으로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한동훈을 다시 무대에 세우려는 자들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만간 한동훈이 정치를 재개할 것이라고 바람을 잡고 있는데 이들의 목적, 그리고 한동훈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자유파 국민들을 다시 혼란 속에 빠뜨리려는 것입니다. 한동훈이 나와서 또 어떤 분탕질을 하려는지 사람은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둘째, 자유파 결집에 찬물을 끼얹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대권 도전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파 국민들을 분열시키려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탄핵이 실패할 경우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끝난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존 F 케네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뢰다. 국민이 믿지 않는 지도자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다. 한동훈은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그를 키워준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아닙니까? 그가 혼자일 때 밥을 챙겨주고 반찬을 싸주며 때로는 넥타이까지 챙겨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데 한동훈은 그 신뢰를, 그 믿음을 가장 충격적인 방법으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맞잡은 손은 다름 아닌 이재명의 손이었습니다. 그 순간 한동훈은 우파의 이름을 도용해 왔지만 본질적으로는 보수도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도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기회주의자이며 정치적 출세를 위해 그 어떤 배신도 서슴지 않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국민의 눈높이 운운하는 것을 아직도 믿으시렵니까? 이 자는 마음속으로 국민의 눈높이를 자신의 발바닥 높이쯤으로 생각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쯤은, 자유파 국민들의 눈높이쯤은 짓밟아도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자가 또 감히 기어나올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동훈이 나오면 저 김치환이 미력 하나마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런 자 정도는 제가 상대해 줄 자신이 있습니다. 최소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저버린 사람이
과연 국민에 대한 도리를 지킬 수 있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동훈은 먼저 인간이 되라, 이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깨어났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51%를 넘어서 60%를 향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결집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돌아오시도록 하려면 우리는 한동훈과 같은 내부의 적이 다시 준동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한동훈은 이제 끝났습니다. 혹시라도 그에게 미련을 두는 분이 계시다면 제발 사람 보는 눈을 좀 기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일말의 가치도 없습니다. 자유파의 적이며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그의 배신은 우리 정당사에 길이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그에게 국민을 배신한 배신자의 정치적 말로가 어떤 것인지 반드시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회주의자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배신자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증명해야 합니다. 김천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